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2의건을 상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26년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 동폐지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폐지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제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5년 12월 16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5일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의 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제의 요구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구현하는 조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 아동학대의 과잉 적용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에 기반한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기에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또 하나의 폐지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차별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되며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권리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혐오 표현 관련 조항에 대해 학생의 존엄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사유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기본권 보장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의 일부입니다. 이를 조례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조직 편성 및 사무집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조례에 근거하여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 폐지안은 제한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 및 충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 구성원 조례는 목적, 성격,
권리 구제 방법 등에서 상의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선언된 인권보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며 학생을 훈육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 주체로서 당당한 시민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 맞게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 소용하여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 인권교육을 해왔듯이 혐오와 차별 표현 대응을 위한 인권문화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력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80만 서울 학생의 인권과 서울 교육의 미래에 진전된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방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3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송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냐,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어떤 틀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인권이라면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학생 인권의 필요성과 그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쟁들은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책임자들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부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폐지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와 같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는 결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울시 의회만이 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선택하려 하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치는 위축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 내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안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 현실에서 학생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에 대한 폐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상식과 책임 그리고 미래의 이름으로 이 폐지 조례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돼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는 특권이 아니라 헌법의 학교 적용입니다. 학생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자기결정권, 평등권의 주체입니다. 조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헌법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둘째, 폐지는 체벌, 차별, 침묵을 되살리는 후퇴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전에 두발복장 강제, 공개적 모욕과 차별, 성적, 성별, 가정환경에 따른 낙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조례는 문제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폐지는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셋째, 학습권과 생활지도는 인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권조례가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례 본문에서도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교 질서 유지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무질서가 아니라 정당한 규칙과 존중 속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조례가 아니라 미흡한 학교 재원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교사 1인당 과밀학급, 생활지도 인력 부족, 상담 치유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조례를 없애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약한 학생에게 책임만 전가됩니다.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특별 대우하고자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입니다. 이 결정이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첫 장면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결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원님 좌석의 키보드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니터 터치와 마우스 조작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키보드로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의 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폐지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폐지 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2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자, 의원님 여러분 키보드로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